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민주당은요 이제 지선 경선 준비에 돌입한 듯합니다.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유령 당원 정리에 나섰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6.3 내년에 있는 6월에 있는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유령당은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 뭐 이상한 뭐냐 이러는데 많이 가입을 하다 보면 뭐 글쎄 저는 세세한 거는 제가 당원은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주소지 중복이라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예. 행정적 오차건 착오건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으면 그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서 행사한 투표권과 그것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에 대한 법적 정통성 문제가 생겨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1인 1표여야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당원의 뜻이 당의 당론에도 반영이 되고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하는데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미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대세이자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권리당원과 대의원 사이의 표의 등가성 문제라거나 지금 현재까지는 대의원 1명이 권리당원 17명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맞먹게 돼 있는데 대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너무 편차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1대1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예. 저도 뭐 그게 민주주의 원칙상 맞다고는 생각해요. 그 전에 반드시 당원 명부가 가지런해야겠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겠다. 허위 인물, 가공 인물, 그다음에 뭐 좌파 당원들 막 확보 경쟁 차원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가입시키다 보면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건 나중에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정통성 문제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내년 지선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저는 한치의 불투명함 없이 정리가 되어야 일단 출마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란거리가 하나 없어질 것이고 당원들이 정통성과 일체감을 그다음에 소속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령 당원 정리가 내년 지선의 이제 경선을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권리당원 50, 네. 뭐 이제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갈 확률이 높은데 네, 네. 그 당원 50을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예. 50대 50%니까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국민 여론조사는 당원들이나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야. 그리고 그 여론조사도 아주 정확하게 명태균이 이런 건 훨씬 더 못하게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믿고 일단 믿고 당 부분에 있어서의 행정 오류 같은 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죠. 예. 요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는 컷오프를 없애겠다라는 게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노 컷오프 기조는 계속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약간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뭐 얘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컷오프라는 게 몇 명 넘으면 이렇게 떨어뜨린다라는 건데 그 떨어뜨리는 기준이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읍소하는 사람들도 가끔 생기잖아요. 이게 무슨 몸무게 60kg 미만은 떨어뜨릴 그런 게 아니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인 그게 물론 이제 룰을 자세히 잘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런 점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또는 밀실에서 실력자 몇몇에 의해서 담합하는 형식으로 떨어뜨리는 그거는 적어도 없애겠다. 민주적 절차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러다 보면 후보 난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 예를 들어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가 후보에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 월등한 슈퍼파워 한 사람과 나머지 9명이 아니라 고만고만했는데 이를테면 1등은 한 23%, 2등은 21%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떨어진 사람 중에서는 아깝다.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그런데 그래서 저 사람은 정당한가? 그러면서 탈락자들 중에 탈당하고 저쪽 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나온 거 대개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줄, 혼줄 내듯이 철퇴를 맞아서 그 사람들이 뒤끝이 별로 좋지 않은 적은 있었는데
이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보면 전국적 차원에서 볼 때는 민주당의 선거에 임하는 전선이나 전열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을 한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일이 꼭 벌어진다는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선거 관련 룰은 최악의 사태를 상정 가능한 예상 가능한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도 룰에 담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근데 이 노 컷오프가 네. 만약에 컷오프 당한 후보들이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네. 이제 제3의 당, 뭐 무소속 이렇게 출마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으니까 유리하지 않죠. 그래서 노 컷오프다 얘기하는데 사실 노 컷오프 기조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0명 나왔다가 1명 되면 나머지 9명이 나가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사후 보완책이나 방지책도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역대 선거로 보면 이 당에서 경선에서 떨어져서 저리 옮겨가면은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선이냐 본선이냐 이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시험 봐서 여기 떨어졌으니까 나 저쪽 당으로 옮겨서 할래 이거 자체가 일단 정치 도리에 안 맞는 거죠. 됩니다. 예. 그래서 정치 수요자이자 주권자인 유권자들, 국민들 또는 각 정당의 소속 당원들이 그런 것들은 걸러내버릴 수 있는 게 우선이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적도 물론 있어요. 이전에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가능하다는 뜻에서 예를 들은 게 아니고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이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올바른 정당 문화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때그때 따라서 당 전퍼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아예 정치판에서 퇴출시켜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 차기 총재의 차기 총리 선출이 이제 네. 유력하잖아요. 네. 근데 공명당이 일방적으로 연립정부 탈퇴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출에 총리 선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 네, 라는 소식이 전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 후보가 총리 된 것처럼 다들 보도를 하고 관측을 그쵸. 했는데 예. 아직은 그러긴 이르고 고이즈미가 어떨지를 포함해서 좀 유동적이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자민당이 일단은 과반수 의석이 없으니까 예, 좌절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선출 가능성이 크기는 한데 네. 예, 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자민당의 총재가 곧 총리가 되어 왔는데 예. 과반에 실패하는 자민당이라면 아예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이 얘기군요. 예. 요 속보 전해드리면서 아까 댓글 중에 제가 놀라운 댓글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 노벨 평화상은 우리 국민이 받아야 된다라는 네. 댓글을 누가 올려주셨는데 이형진 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진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의 국난을 맨몸으로 나서서 극복한 은박 요정을 비롯한 아유, 남태령 예. 전사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이 받는 거 맞는데 지금 현재 거론되는 뭐 그걸 보니까 수단 아프리카 수단의 비상대응실 또는 국제형사재판소 이건 우리 비교적 우리 알죠. 그리고 언론인 보호위원회 CPJ 등의 약칭 이런 건데 국민 주는 것도 참 발상의 전환이자 아주 신박하고 참신한데요. 너무 괜찮은데요. 네. 과연 그 스웨덴 왕림학회인가 그 클럽에서 그렇게까지 머리가 돌아갈지 생각이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듣고 보니까 그분 누구? 그분 아주 네, 대단하십니다. 예. 안 되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받은 걸로. 명예로운 것을 함께 자부심을 공유하는 예.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민은 노벨 평화상급이다. 오케이. 예, 예. 트럼프는 아니다. 네. 트럼프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웃어버려요. 네. 팩도 없으니까. 깐깐한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윤 정치문화연구소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